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최근에 지수만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인데 장중 등락을 보면 너무나 다이나믹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오늘은 여러 상승과 하락의 그 고난 끝에 상승 마감 양시장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로만 보면 사흘째 상승인데 찔끔찔끔 상승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2,370에 마감했습니다. 자,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 245억 원의 매도 우위로 좀 돌아섰습니다. 기관만이 매수 우위였는데 특히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쪽은 내다 팔았지만요. 자, 코스닥도 동반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6.02포인트 오른 83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역시나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하락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이 위안화의 강세와 미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 체계 이슈들이 계속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소중한 정보를 또 메시지를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만나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현인 오늘 스칼렛 전문가님과 시장을 꿰뚫는 주도주 매매의 달인 서동구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중간입니다.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또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자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스칼렛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하락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점에서 연속적인 하락은 이번 주 기술적 반등을 좀 예고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원래도 반등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기서도 이제 미국발 호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이틀 동안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전 장에는 조금 변동성이 컸죠. 그런데 오전 변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한 좀 시그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지루한 장세가 이어졌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망세를 좀 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코스피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1선 부근까지 종가가 좀 마감을 하면서 이제 오늘 부양책에 대한 추가 소식에 따른 흐름들이 이번 주 영향을 좀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이 일단은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선 만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해 볼 만한 분위기는 조성됐다라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중후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곱이 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나마 연이틀 이제 시초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초가 이상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양봉이 연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틀 동안에 양봉이 나온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제한된 그런 어떤 수급들, 특히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된 상황 속에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3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도 적고 또 기관들의 순매수도
사실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선물과 연계되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진성의 매수세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봉 차트를 코스닥 좀 보시겠는데요. 맨 밑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사상 최대의 거래대금이었죠. 20조가 넘는 이 거래대금 그리고 바로 또 9월 8일 날 20조에 가까운 19조 6천억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특히 감소가 되면서 사실 오늘도 뭐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이 8조 7천억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그만큼 아직도 코스닥 시장 쪽은 특히 이 어떤 그 투자 심리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틀 연속 양봉을 보였다라는 것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부여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곱이 넘는 증시. 또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감소한 상황에서 이에 반등은 우리가 아주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이틀째 양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봤고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반갑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연기금에서의 매도, 이 금융투자에서의 매수에서 이게 진성의 매수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자 오늘 체크할 만한 거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 자 이것이 클래스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입니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열렬히 기다리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고요. 관전평과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라운드는 스카렛 전문가께서 직접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제 선정과 함께 두 분의 토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낙관론에 대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미국의 부양책 희망의 불씨 될 수 있을까? 최근에 뉴욕 증시 반등도 좀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좀 낙관으로 좀 대선 전에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48시간의 시한을 앞두고 사실 양쪽에 이 같은 입장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시일 내에 부양책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조정을 보여줬던 것도 이 같은 부양책에 대한 이런 체결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좀 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난밤에 그간의 48시간의 시한이 아니라 결정 시한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좀 좁혀가면서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예고하는 그런 시한이었다라고 한 발 물러나면서 이 추가적인 합의로 인해서 연내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달러의 합의를 좀 그 부양책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1조 8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일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천억 달러 정도 추가가 돼서 1조 9천억 달러까지 이제 합의를 취하면서 양측이 이제 차이점이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합의 부양책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양책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양책보다 또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시장에 어제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어제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 이러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을 보여줬지만 후반 들어서 이 윗골을 좀 달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이제 또 코로나 백신 기대감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좀 많은 변동성도 보였고 후장 들어서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연출을 하면서 호재에 대한 반영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기대감이거든요. 우리가 합의를 아직 이룬 상황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 공화당과의 이러한 입장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에 대한 실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감 시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협상의 추가적인 시일이 또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제일 악재로 보는 거는 실질적인 악재 요소가 시장에 투하되는 것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이러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리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실상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제 또 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해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시사하기도 했군요. 네네, 자, 그 맞습니다. 부분이 뉴욕 증시의 최근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난주에는 강력한 그 잡음으로 뉴욕 증시의 악재, 약세가 좀 아쉬웠는데 좀 분위기가 지난주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을 좀 반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뭐 시한이나 불확실성 여전하다라는 거 참고가 되고 있네요. 저희가 계속 자료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그 민주당의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최근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낙관하면서 기대감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대감의 앞으로의 작용을 좀 어떻게 나타낼 것이라고 좀 예견하세요? 모든 것이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그것을 활용하느냐. 사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의외로 파월 의장이 전격적으로 금리나 막 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왜 저러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반등을 줬죠. 5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목말라 했다. 근데 막상 했다? 뻔히 다 아는 얘기예요. 1조 8천억이냐 2조 달러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뭐 1조 9천억 달러로 하느냐 2조 갖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은 시장에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서프라이즈 할 만한 그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그런 것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미 재료로서의 가치는 소멸이 됐다. 이렇게 오히려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론 본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주가지수 선물지수도 모두 내림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정책이라는 것은 절묘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양측은 다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히려 그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러한 그 대선 전의 경기 부양책 합의안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그 이유를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아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인터뷰를 하다 말고 40분 만에 나 이제 안 해 이러고서 또 그만뒀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선을 이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이후에 누가 되든 압도적인 차가 된다라면은 현재로서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승복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또 시장의 초점은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커다란 변수라 될 수 있겠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인 절묘한 타이밍에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끝까지 기재부나 청와대에서는 대주주 3억과 관련된 이 부분을 세수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다음 주 27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그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3억을 10억 내지는 또는 유예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와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관건이고 막상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과연 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고 오히려 말이죠.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는 워낙 강세 현상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외환 당국의 개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유럽 증시 이 시간에 하락을 보이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부양책에 기대감은 있지만 역시 또 재료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누가 되던 뭐 1조 8천억 달러냐 2조 2천억 달러냐 그 부분이지 할 것은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김이 빠져버리는 그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스칼렛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 국내 증시의 상승에 유리한 베스트 미국 부양책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 같은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상 진짜 우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큰 폭의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좀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말로 갈수록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우리 개인 매물들의 출회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같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 낙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시야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일단 이 3억 원의 대주주 요건 강화되는 부분 다음 주에 국정감사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불확실성 갖고 가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환율 급락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죠. 환율 하락에 지속이 된다면 이 원화 강세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아니면 수출 기업들은 또 타격이 될 때고 어떤 얘기를 좀 해보실 수 그래서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화의 어떤 그 절상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미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원화가 이렇게 절상이 되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가장 뭐 흔히 얘기하는 IT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쪽들이 뭐 일본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과거 한 2000년대 뭐 초중반 정도까지의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우리 그 현대차를 비롯해서 해외 현지 법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세가 되고 또 우리만 이렇게 절상이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와도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잠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엔화와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빨간 게 이제 우리 원화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위안화와 우리가 이제 동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제일 가파르게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절상이 됐다는 얘기죠. 5.3% 이상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위안화도 하락하긴 합니다만은 0.83%에 불과하죠. 엔화가요. 그리고 위안화도 4% 가까운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과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쪽들의 환율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 현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113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환 당국이 개입하려면은 직접적으로 뭐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스무딩 오퍼레이팅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지나치게 원화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좀 지켜보겠다라든가 뭐 그러는데 마치 뭐 원화 강세 현상을 뭐 즐기려도 하듯이 말이죠. 아무것도 대체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현재 이런 추세라면은 1130원은 깨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지금 사실은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적자는 더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뭐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1,100원도 깨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좀 참고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원화가 강세 현상이 될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트리거로 작용하는지를 계속 체크해 본다라면 역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쪽에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연 저점을 깨고 있는 환율 어느덧 1130분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뭐 1130원 아래로 더 내려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또 확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요인을 좀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낙관론,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 긍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불씨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스칼렛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해외 뉴스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챙기면서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동구 전문가님. 우물가에 가서 아직은 숙육을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낙관론은 좀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급한 낙관론 경계까지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운드 1 정리하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편안한 주식 생활의 노하우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좋은 에너지 받고 또 지혜와 또 예견들 쏙쏙히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장소에서 어떤 시간, 어떤 누구와 함께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도 힘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8200번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세요. 자, 라운드 2 매크로 클래스 이어서 트렌드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잠깐 질문 드릴게요. 독감 백신 두 분 다 맞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은?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맞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못 맞았습니다. 두 분 다 아직은 안 맞으셨는데 네. 아마 이 주제가 안 맞으신 거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인가 독성 백신인가.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벌써 의료용 냉동고주가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나 안타깝게 잇따라 보고되면서 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 이거 상온 노출이다 이런 걸 발견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연관해서 계속 노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좀 빠르게 좀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더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총 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이슈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단발성으로 놓고 볼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상온 노출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 사망은 그 독감 백신을 맞은 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속적으로 사망 사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상온 노출로 인해서 좀 폐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 같은 유통 그다음에 보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냉동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로 좀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망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제화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이 초저온 냉동고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급 연구 설비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있는 대한과학이 오늘 상한가까지 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과학뿐만이 아니라 이 초저온 냉동고 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일신바이오가 또 15%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이 그간의 정책 테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점부에 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좀 많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고점부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것이 또 새로운 테마로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독감 백신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있던 뭐 수두라던가 홍역이라던가 이런 볼거리라던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 접종을 하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저온 보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또 하나의 호재성 요소가 모더나가 이제 12월에 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러면서 연내 백신 기대감으로도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이 저온 초저온이 보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더나와 함께 또 하나의 양계 축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화이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저온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백신이 정말로 연내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이러한 초저온 냉동고, 의료용 냉동고에 관련 종목들은 그에 대한 수혜주로도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특별히 이 보관도 그렇지만 유통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상온 노출 같은 경우에도 보관 단계가 아니라 이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관원을 활용하는 이러한 냉동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지만 향후에 여기서 이제 생산 설비라던가 유통까지 같이 진행하는 이런 종목들로 좀 시장의 확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제 다만 오늘 이 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급등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갈 거니까 내일부터 추격 매수해야지라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추격해서 매수매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조금 긴 호흡으로 이 같은 섹터가 우리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독감 백신 맞은 후 사망자가 9명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이 네, 있네요. 추가적으로. 네. 뭐 17살의 뭐 청소년도 저 건장한 청소년까지 사망 사례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 뭐 백신과의 뭐 연관성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계속 상온 노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런 냉동이나 보관 그리고 유통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게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일단은 네, 오늘 뭐 대한과학이 뭐 상한가여서 뭐 반짝 관심을 아주 뜨겁게 받았고요. 일신바이오도 뭐 그렇습니다. 참 어떤 이슈는 또 놓치지 않는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서동구 전문가님,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하영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담당자들이 좀 보셨으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뭐 대한과학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시장의 중심에서 어떤 급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관련해서 가기에는 아직은 시가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대한과학의 경우에도요. 자본금 37억입니다. 시가총액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그나마 801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가 숨고르게 한 이후에 오늘 이제 막 백신 접종 관련한 사망자가 9명까지 급증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급등을 상한가를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고 뭐 대표적인 게 일신바이오라든가 또는 동아소시홀딩스 이러한 세 종목들을 전부 합쳐도 시가총액이 1조 한 2,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한된 하나의 어떤 그 수혜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떤 단기성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개별 종목들의 특성이다.
그거에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성급한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뭐 몰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좀 자제하시면서 뭐 용돈벌이 그리고 어떤 흐름 요 정도만 좀 체크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뭐 핫했던 종목 대한과학, 동아소시올드스, 일신바이오의 흐름들을 이게 정말 빵하고 상한가뿐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나 제한적이네요. 시장의 매기는 집중되지만 테마로서의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스칼렛 전문가님께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이슈로 뭐 이렇게 유통, 뭐 보관 네. 이쪽에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좀 알려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네. 오늘 반짝 올랐다라고 해서 내일 따라가지 말라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추경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종목 혹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추천 종목으로 이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운드 3에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관도 보관이지만 이 같은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많이 주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동 차량에 대한 부분들로 일단 이제 오텍 같은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은 많이 움직임이 보였는데 오늘 한 2%대 상승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앞서 이제 손흥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총 비율이 너무 작아서 같이 이제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통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4분기 실적 개선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의료용 냉동고 관련주라는 게 다소 생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반짝 상승에 일단 집중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야 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숨은 진주 같은 종목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웬일이에요. 라운드 3에서 마침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서동구 전문가님, 현 시점에서 좀 테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네네. 저가 공략 가능한 주도 테마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전에는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주도 섹터들, 테마주들이 잘 우상향의 패턴을 보였다면 지금은 돌아가면서 이제 폭탄을 맞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그래도 급락한 이후에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의외로 같은 테마 내에서도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어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매수세가 드는 시총 상위 종목들 또는 저가 대형주 군단들이 좀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 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은 상당히 좀 흔들리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인데 오늘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에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보면은 뭐 풍력도 그렇고 뭐 수소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부 다 코스닥의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는 이런 패턴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오늘의 모습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렇게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이 오히려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편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손실보다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들라도 좋지만 손실을 좀 회피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연출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가 대형주 군단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옐로우칩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같은 테마주 내에서도 선별하면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좀 테마 가운데서 먼저 움직였는데 떨어진 것도 좀 먼저 떨어졌습니다. 뭐 풍력, 태양광 예를 들면 코스닥 종목이 최근에 흔들리는 반면 뭐 하나솔루션은 오늘 또 굳건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거기서의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라운드 2 정리하면서 자, 이제 정말 실질적인 종목들 선택해보고 싶으시죠?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라운드 3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좋은 종목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칼렛 전문가와 서동구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스칼렛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함께 볼까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네. 롯데쇼핑을 얘기한 이후에 네. 참 이 종목이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다음날 우리 PD님은 이러한 표현을 쓰시네요. 공룡의 점프라고 그 다음날 네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점검해 네. 주세요. 네, 제가 금요일 날 롯데쇼핑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침 또 월요일부터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급등세를 자주 연출하는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월요일만 해서 한 7% 정도 당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낙관론으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좀 잔존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뭔가 좀 확실한 재료라던가 확실한 무언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야지 시장의 흔들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뭔가 항상 선반영을 하거든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 롯데쇼핑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드린 게 3분기 실적이 바닥이지만 우리가 4분기 호실적을 통해서 그 기대감이 사실은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지만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앞서 서동구 전문가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말로 갈수록 개인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바닥권이었거든요. 오랜 바닥권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출발하는 지점에서 이제 이번에 바닥권 상승 이후에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됐거든요. 지금 월봉상 주요한 저항대가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오히려 돌파하게 되면 저는 상당한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10만 5천 원까지는 그냥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어제 오늘 음봉이긴 했지만 쉬었다가 여기도 앞서서도 보시면 음봉 이후에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점도 마찬가지로 9만 5천 원대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숨고르기이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까지의 이러한 추세를 기대하면서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추가적인 이러한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롯데쇼핑에 이렇게 시세를 더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목표가 1차로 잡은 10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가능한 현실. 자, 무거운 종목이지만 역시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 이렇게 집중을 받나 봅니다. 롯데쇼핑 점검을 해봤고요. 서동구 전문가님의 종목도 함께 볼까요? 대한유화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 매수한 이후에 계속 목표가를 향해서 가면서 그 위에서의 움직임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걸 또 AS 해드리면서 오히려 못 사신 분들 흔들리면은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랬는데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날도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바로 거래도 증가되면서 장대 양봉의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사실 지난 그 9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그 흐름인데요. 이 패턴들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하고 그리고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재반 이평선 다시 또 수렴해서 급등하고 그리고 숨고르기 하려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같이 밀렸는데 오히려 이 타이밍이 21선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확실하게 어떤 지지력을 확보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좀 조정이 보였던 것이 오히려 이번 주에 다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보여주었구나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1차적으로는 뭐 22만 원 정도 넥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죠.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가격.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매출 2조 원인데 시총이 1조 원 겨우 넘어가니까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총을 보니까 앞으로 더 갈 길이 먼 우리 목표가까지 같이 응원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도 기대를 하고 계시죠.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 라운드 3에서 라운드 2와 연장선상으로 스칼렛 전문가께서 백신 독감 이후에 좀 사망자와 관련한 최근에 이 보관, 냉동, 뭐 노출 그리고 뭐 유통과 관련한 숨은 진주와 같은 종목을 라운드 3에서 네. 직접 때마침 준비를 하셨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러면 네. 냉동 관련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생뚱맞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그간에 되게 발빠르게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무도 안정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항공주들은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게 사실 이런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줄었지만 유통과 관련해서 이런 운송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발빠르게 이러한 냉동, 냉장 설비를 확보하면서 이런 백신 운송에 대한 이런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이 같은 냉장이라던가 냉동 이런 보관 창고를 설치를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진짜로 이런 코로나19가 연내에 정말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런 수혜 역시도 실적 수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최근 수급이 보시면 그간에 이제 기관들은 외인들에 비해서 연속적인 매도세를 계속해서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기관들도 연속적으로 유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기관 역시도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 역시도 이런 개인 매도, 외인 기관의 이런 양매수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여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래를 좀 실으면서 이제 지난 이런 쉬어가는 이런 박스 라인에서 좀 한 단계 고점을 좀 높이는 그런 양봉을 좀 보여줘서 추가적인 이런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그냥 이제 지금 보시면 최근만 놓고 보면 꾸준히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 보시면 그간의 오랜 하락 동안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정배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라던가 이런 개선 기대감들이 녹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슈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땐 모르겠지만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의 재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소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시장 대비 안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연내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그간 이제 답답했던 여행객들도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감도 당연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러한 백신은 이제 해외발 백신이기 때문에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운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고 역시 운송 테마라던가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7,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28,000원 사이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7,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봉이라던가 멀봉상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7,000원 일단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500원 그리고 내일 시가로 매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아니, 의료용 냉동고 관련주에 수분 진주를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대한항공? 네.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여러 재료 같이 복합적인 대한항공 이렇게 해서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500원이었고요. 서동구 전문가님 오늘 제시할 종목 어떤 겁니까?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61,000원대 추석 특집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고민을 했어요.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자꾸만 이 소개를 드려야 될 타이밍을 놓쳤는데 어제 다행히 급락을 해서 좋다 했는데
뭐 그냥 계속 급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음봉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SI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전망이 1조 8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바로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정의선 회장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급증을 했죠. 23.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 외에 이노션도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숨은 진주 아니냐. 잠깐 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외 6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8%, 기아차가 19%, 현대모비스도 19%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9.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에 이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제일 많은 정의선 회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보통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율을 보니까요. 지난 9월 14일 날 국민연금에서도 5.1%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유통주식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85%나 잠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 현대오토에버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발행 주식수가 전체적으로 이 80%가 잠기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4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현대오토에버를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요. 네.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제 상당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가 곧바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대기 매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차 상승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62,000원을 손절가로,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62,000원입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끝날 시간마다 깜짝 놀랍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야. 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스칼렛 전문가님이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반등했다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게, 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발을 빼자니 또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너무 아까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뚝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숨겨진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놓치기 싫은 스칼렛 전문가님의 정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9시에 오늘 상승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흔들리는 시장 속의 대마불사 주도주 공개. 오늘 주도주 공개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소개에서 스칼렛 전문가 이아영 전문가의 방송 입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무료 참여 방송도 함께 하면 좋고요. 또 노란톡에서 저희 서동구 전문가님, 스칼렛 이아영 전문가님 같이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또 일요일에 네네. 준비하신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이죠. 10월 25일 오후 2시에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교육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혼돈의 증시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요. 1부에서 현 장세 진단과 저점, 고점, 파동 매매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 2부에서는 여의봉을 활용한 일주일에 5% 수익 내기 방법,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현재 시장에서 고수익 주도주 3선을 공개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무료죠, 물론. 네. 쉴 수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2개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시고요. 스칼렛 전문가님, 서동구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